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진희입니다. 깔로아 교육TV는 여러분의 자녀 교육과 엄마와 아빠의 그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해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 엄마 아빠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바로 마흔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직 마흔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마흔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아무래도 나이가 35세부터 45세까지가 가장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나는 마흔이 넘었으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앞으로 미래 3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5살이면 48이나 50이 되면은 내가 그때까지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요, 생각만 하는 것과 적어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다 보면요,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출간이 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요, 바로 마흔이 되기 전에라는 팀 페리스의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았는데요, 저도 마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볼수록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겠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조금 짜증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리뷰어 분들이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해봤겠다는 거죠. 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제가 2010년도에서 봤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30과 40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현재 절판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책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이제 30대에 막 들어오고 있을 그때라서 뭔가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결혼 9년 차거든요. 결혼도 이제 거의 10년 차가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 나의 삶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뭐냐면 우리 남편이나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이번 설 명절만 해도 마찬가지죠. 난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지만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내, 며느리라는 역할 때문에 설 명절에 음식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많이 없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년이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흔 되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마흔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나이가 마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흔을 우리가 불혹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불자에 미혹할 혹.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포하고 있는 의미 무엇일까요?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준이 생긴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만큼의 성장을 했다는 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80세까지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살아온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40 되기 전에 나는 집을 살 거야, 뭐 벤츠를 탈 거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면에 뭔가 그동안의 경험들이 많이 쌓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40 되기 전에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장은요, 내가 힘들 때만큼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전 성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모로서 또는 아내로서 저로서 이렇게 살면서요, 항상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겠더라고요. 내 남편과 내 아이만 위해 사는 삶은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행복하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3가지로 한번 적어 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유럽 여행이에요. 뭐 이미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유럽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거든요. 미국은 갔다 보고 뉴질랜드도 갔다 보고 몰디브도 갔다 왔지만 이상하게 유럽은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꼭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적금도 하나 들었거든요. 꼭 여행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는 30대 후반이 되면요, 굉장히 물욕이 막 생기기도 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저는요, 보통 물건을 살 때 명품을 많이 선호하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저는 경험을 쓰는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것이 저한테 성장을 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저는 좋은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유럽 여행을 넣었고요. 그리고 40 되기 전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요,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3살 때 제가 그때 소형 아파트를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집이 내가 살고 싶었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세 사는데 뭔가 주인과의 트러블이 있고 뭔가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약간 도피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조금 올라서 다시 팔고 지금은 다시 세를 들어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또 구매를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40이 되기 전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다면 이제부터 알아보겠죠? 아,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지역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려고 할지 그 계획들을 아마 세우게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짠순이로 변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금을 모아야겠네요. 그래서 3번째는 제가 저축량을 늘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나는 돈을 모아야 해. 저축을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할 일로 다가오다 보면요, 뭔가 의무감이 생기는데 되게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나는 저축이 하고 싶어. 나는 돈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바뀌기만 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조금 즐거워져요. 아,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한 저축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저축이를 되게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가 저축하기인데요. 이 저축 중에서도 어떤 저축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딸들과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한 저축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 비상금을 만들려고 해요. 물론 제 남편이 이 영상을 보면 아, 저 여자가 비상금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요, 비상금을요, 결혼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만든 지인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3천만 원을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업주부이지만 분명히 나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꾸준히 적금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만의 돈을 만들었던 거죠. 저는 맞벌이인데 저는 벌어서요. 좀 아쉽게도 생활비에 많이 썼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뭐 여행 같은 거 갔을 때도 많이 썼겠죠. 그래서 내 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슬프네요. 갑자기 남편분이 더 슬퍼할 것 같긴 해요. 나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주는데 내 와이프 네일 아트 하고, 그쵸? 내 아이들 뭐 교육시키고 뭐 예쁜 옷 사주고 이러다 보고 내가 남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과 어쩌다 한번 술을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그 정도가 되겠죠.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조금 불쌍하긴 하네요. 어쨌든 저도 이제 저의 비상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오늘 풍차 적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풍차 적금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제가 매월 10만 원씩 풍차 적금을 해야지라고 해서 매월 10만 원씩을 불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10만 원을 시작했지만 12개월 때는 얼마가 들죠? 120만 원을 저축해야 해요. 그때 굉장히 부담으로 와닿더라고요. 왜냐? 제가 1월에 시작했다 보니까 12월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 저축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20만 원 또 하나 개설하면 또 들어가겠죠.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유지가 막판까지 아주 끝까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조금 줄여서 5만 원, 5만 원씩 해서 매월 하나씩 통장을 또 늘려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지속적으로 잘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흔이 됐을 때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든든한 내 통장 하나를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마흔 되기 전에 뭐 투자를 하세요, 경매를 해보세요, 또는 뭐 공부를 해보세요, 더 열심히 살아보세요. 여러 가지 그런 조언들을 많이 아끼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누구나 꿈꾸는 삶이에요. 나 지금 당장 떠나도 괜찮아. 떠나서 거기서 나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으로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가 아마 그 모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것과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실질적으로 제가 마음이 됐을 때 이 정도, 이 세 가지를 유지를 하면 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목표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40대의 인생에 조금 더 힘이 들지 않을까 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없을 수 있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꼭 성공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직 마흔이 되지 않으셨다면 마흔 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마흔이 넘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적어보면요, 책임감이 생겨요. 그리고요, 약간 힘이 없지만 의지도 생깁니다. 저도요, 이번 달 커피값 아껴서요, 이렇게 5만 원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제 한 달 커피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꼭 제가 하고 싶은 거 꼭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